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사고 팔기 쉽지 않습니다. 구매 수요가 한정적이라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매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가 높고 경기 침체가 지속될 때는 전원주택의 거래가 사실상 멈추다시피 합니다. 그 결과 투자금이 묶이고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매도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잇따릅니다. 건축 과정에서의 비용 착시도 실패의 큰 요인입니다. 땅은 싸니까 집만 지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비용, 설계비, 정화조와 상수도 설치, 도로 진입로 공사, 그리고 조경비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시공사 견적과 실제 완공 금액의 차이가 1억 이상 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제초 작업, 정화조 관리비, 제설 비용 등 도심 아파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관리 비용이 꾸준히 들어갑니다. 결국 전원주택은 사는 순간부터 돈이 새는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리스크도 간과하기 쉽습니다. 농지나 임야의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과 건축 허가가 필수인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어 매매나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부동산이나 건축사무소의 말만 믿고 착공했다가 뒤늦게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나 환경적인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간 지역은 겨울철 결빙과 폭설로 수도관이 터지거나 도로가 막히기 쉽고 여름엔 습기와 곰팡이, 벌레 문제가 빈번합니다. 집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결국 전원주택 투자의 실패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라기보단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감성적 판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에 익숙한 사람들이 비용과 시간을 과소평가하며 은퇴 후 로망이나 수익형 임대라는 막연한 기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실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전원주택은 휴식의 공간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투자 대상으로 접근하기에는 유동성, 비용, 관리, 수요 모든 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전원주택 투자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억을 들인 고급 전원주택인데요. 지금 경매로 나와서 4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낙찰이 안 되네요. 왜 이렇게 헐값이 됐을까요? 먼저 이런 전원주택의 경우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땅은 엄청 넓지만 외진 곳에 있어요. 뒤로는 가파른 산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이 집을 제외하고 집이 세 채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아마 도시에서 지쳐서 자연인처럼 살자 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 외로움과 불편함이 쌓여서 포기한 거죠. 실제로 최근 인터넷 자료를 보니 2024년, 2025년 귀촌 실패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귀촌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통 불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귀농 귀촌을 포기하는 사례 대부분이 30대, 40대입니다. 김미아 씨는 40대 후반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분인데 2023년에 용인 처인구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로망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힐링하며 살자 이런 거였대요. 작은 마당과 주택을 포함해 5억이 들었어요. 처음엔 좋았죠. 텃밭도 가꾸고 바베큐도 해먹으며 행복했던 것도 잠시 1년 만에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병원 한번 가려면 차로 1시간 그리고 마트도 30분 거리예요. 게다가 겨울에 눈이 오면 길이 막혀서 고립됐대요. 난방비도 문제였어요. 김미화 씨 집은 비싼 단열재를 썼는데도 추워서 추가로 보일러를 설치하느라 큰 비용이 들었대요. 2025년 자료를 보니 시골 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리비가 월 수십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2025년 초에 집을 내놓았는데 4억에도 소식이 없었고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김미화 씨처럼 전원주택 로망만 쫓다가 실패한 분들 정말 많아요. 집 앞에 데크를 만들어서 바베큐 파티하는 걸 꿈꿨겠지만 현실은 잡초만 무성하고 벌레떼가 습격하는 거죠.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사고 팔기 쉽지 않습니다. 구매 수요가 한정적이라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매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금리가 높고 경기 침체가 지속될 때는 전원주택의 거래가 사실상 멈추다시피 합니다. 그 결과 투자금이 묶이고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헐값에 매도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잇따릅니다. 게다가 2025년 빈집 통계에 따르면 전국 빈집이 159만 가구나 돼요. 시골 빈집이 대부분인데 인구 유출로 관리가 안 돼서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춘천의 오래된 주택을 방문했을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주인이 떠난 지 몇 년은 된 듯했죠. 건축 정보를 보니 2022년에 지었는데 무허가 부분이 있어요. 건축 관계자들이 요즘 왜 이렇게 엉터리인지 모르겠어요. 집의 시세는 10억이었습니다. 웃기죠? 실제 가치는 5억도 안 될 텐데.
최근 전원주택 시장 붕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입지 문제예요. 산골이나 저수지 인근 땅값이 폭락하고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서해안 인근에서 2024년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은 감정가 2억 8천만 원에서 49% 하락한 1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저수지 근처라 습기가 많고 홍수 위험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비슷합니다. 주인은 아마 땅값을 평당 수십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게다가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골 오지라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농사나 벌 키우기가 로망이지만 현실은 판매망이 없어서 적자예요. 제가 아는 분도 2021년에 샤인머스켓 농사를 시작했는데 경쟁이 심해져서 망했어요. 공무원 퇴직자처럼 연금이 계속 나오면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게다가 2025년 단독주택 시장 전망을 보니 실물 경제 둔화로 수요가 줄고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수도권 근교만 조금 나아지고 지방은 완전 침체예요. 2025년 자료를 보니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습니다.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고립감이에요. 박수영 씨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수영 씨는 50대 초반 직장을 다니던 분인데 2022년에 강원도 횡성으로 귀촌했어요. 은퇴 후 시골에 카페를 열고 전원주택에서 힐링하자 이런 로망이었죠. 땅 사고 집 짓는데 6억 5천만 원 들였어요. 당시 주변에서 시골에 땅 사서 집 짓는 게 유행이라 박수영 씨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텃세가 심하대요. 관계가 좁은 시골 특성상 소문 한 번에 왕따 되기 쉽죠. 인터넷 후기를 보니 텃세 때문에 귀촌을 포기한 사례가 수두룩해요. 박수영 씨는 외지인 소리 들으며 스트레스 받았대요.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지출 비용이 증가했어요. 결국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놨지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50대 부부는 대전에서 시골로 갔는데 생활 인프라가 없어서 고역, 게다가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후회하신대요. 황금성도 문제예요. 시골집은 다시 팔기 어렵고 빈집이 많아서 연식이 조금만 돼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기입니다. 신축 아파트도 미분양이 넘쳐나고 구축 아파트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요. 전원주택은 더 심하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시골살이의 단점도 있습니다. 마을 텃세와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곳도 있고 풀과 벌레 관리의 어려움, 야생동물 피해 등. 또 집과 산이 너무 가까우면 붕괴 위험도 있어요. 전원주택 투자 실패 사례는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션뷰에 혹해서 샀지만 반값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유지비 부담과 인구 유출, 무엇보다 수요 감소가 큰 문제죠. 서울 빼곤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합니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경매 매물 증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원주택 경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공사비는 치솟고 유지 비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40대 후반 디자이너였는데 2024년에 충청도 시골로 이사했어요. 전원주택에서 홈오피스를 꾸미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로망이었죠. 땅 200평의 주택까지 총 5억을 투자했죠. 하지만 2025년 경제 불안으로 프리랜서 일감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원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죠. 부업을 하려고 해도 일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인근 학교가 폐교되면서 아이 교육 문제로 이혼 위기까지 갔죠. 또 빚 3억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전원생활은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게다가 2025년 시골 빈집 재탄생 프로젝트처럼 무상임대나 유학마을 조성을 시도하지만 아직 부족한 현실이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특히 수도권 근교인 양평, 광주, 여주, 이천 같은 곳에서 전원주택 경매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잘못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넘쳐나요. 먼저 양평부터 보죠. 양평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전원주택의 메카로 불렸지만 2024년, 2025년 경매 물건이 폭증했어요. 예를 들어 양평읍 시내리에 있는 125평 토지의 전원주택이 2025년 8월 경매에 나왔는데 감정가 4억 4천만 원에서 유찰되어 2억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건축비도 안 나오는 가격이죠. 또 다른 사례는 양평 양서면 증동리의 신축 전원주택. 2년 전 매매가 5억 9천만 원에 나왔지만 아직도 팔리지 않았고 최근 급매로 3억대까지 인하됐어요. 이유는 접근성 문제와 유지비 부담이에요. 한 투자자는
양평 용문면 화전리의 주택에 6억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2억 6천만 원까지 하락.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망했대요. 양평에서 이런 실패 사례는 흔해요. 로망으로 산 땅이 맹지라서 소송 걸리고 홍수 위험까지. 게다가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죠. 특히 정치권 이슈까지 겹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2025년 이후 양평의 전원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에요. 공급 감소지만 수요도 줄어들고 미분양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예요. 광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태촌면이나 도청면에서 전원주택 투자 실패 사례가 많아요. 한 사례는 광주 도청면 방도리의 3억 3천만 원짜리 전원주택입니다. 넓은 텃밭이 있지만 교통불편과 유지불가로 포기했죠. 투자자 한 분은 2021년에 7억을 투자해 카페와 주택을 지었는데 4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죠. 2025년 현재 경매로 4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지만 막상 출퇴근 시간에 다니려고 하면 차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주도 비슷해요. 여주 흥천면 상대리의 2억대 주택은 초저렴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한 귀촌자는 여주 세종대왕면에 5억을 투자해 타운하우스를 매수했는데 2025년 현재 가격을 인하해서 4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이천은 더 심각합니다. 이천 중리동이나 마장면에는 미분양 타운하우스가 쌓여 있습니다. 2025년 신축급 전원주택이 2억대로 하락했는데요. 투자자가 4억에 영끌로 산 게 경매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입니다. 경매 증가 원인은 실물 경제 둔화, 인구 감소, 수요 감소가 그 원인이에요. 시골 전원주택 투자 실패는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로망으로 시작해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빚에 시달리다가 경매로 끝나는 거죠. 앞으로 2025년 전원주택 시장은 어려움이 지속될 거예요. 공급량은 점점 감소 중이지만 수요가 그 이상으로 줄고 더욱이 지방은 회복 기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양평, 광주, 여주, 이천처럼 수도권 근교조차 경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투자를 하시려면 대출 대신 보유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연금 및 기타 자산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로망만 쫓지 마세요. 한두 달 지나면 경치도 지겨워져요. 외로움에 못 이겨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이 가득해요. 앞으로의 한국 전원주택 시장은 금리, 규제, 수요 부족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려면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